이번 영상에는 은행이 계속 망하고 시장이 위험해 보이는데 왜 강세 종목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죠. 다른 은행까지 번질 수 있는 충분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 CS은행도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UBS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언론에서 일부러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용에 대한 파악이 너무 다들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심리를 보면 억지로 나쁜 걸 골라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는 내용들이 되게 다 이런 식이에요. UBS가 인수하는 데 대해서 세부 조항, 그리고 분위기가 싸하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대형 금융 자본들의 신용 리스크, 그리고 CS은행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이런 불편한 내용들이 지금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일단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를 매수했고요. 총 2번을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2번 매수할 이 물량을 거의 오늘 하루에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봤었던 것보다 시장의 강세폭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자금을 투입했는데 왜 자꾸 이런 불안함 속에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강한 종목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위기가 뭡니까? 금융위기는 내 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위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연준의 대책이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 다 예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 망하고 확산되고 CDS 프리미엄이 쫙 올라가서 위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금융위기가 오든 시스템 리스크가 왔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든 시스템 리스크든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시장은 당연히 붕괴하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아니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의 상황은 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미국 10년물 채권 지금 3.4%예요. 미국 2년물 채권 지금 3.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금융위기인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다 빼자고요. 통화가 어떻고, 은행이 어떻고, 지원책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이런 채권을 산다는 건 그 채권 발행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채권을 거래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채권인데,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지금 채권을 미친 듯이 사재끼냐, 이 말입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시장이 붕괴되고 시장이 패닉으로 빠지고 지구가 아작나고 나라가 다 그건 나중 이야기라고요. 나중. 자, 우리가 궁금한 건 금융위기가 언제 오지? 이게 아니라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시장이 언제 죽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년물 금리 3.4%대, 2년물 금리 3.8%대, 이거 제가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미국 10년물 채권의 가격이 5%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의 가격이 2.9%가 뛰었고요. 그리고 초장기채인 30년물은 9%가 뛰었습니다. 이거요. 자, 보세요.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4%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3.6%까지 낮아졌죠. 이때 채권 가격은 9%가 뛰었습니다. 이거 레버리지 3배 딱 씌우면 몇 프로 가야 됩니까? 그죠? 비용을 다 제하고도요, 대충 한 25%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국채 30년 등락폭을 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한국 국채를 기준한 건데, 보이시나요? 3월 들어서 33% 상승? 이거 30년 국채 레버리지 3배짜리입니다. 자, 물론 레버리지 3배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30년 4%를 딱 찍었을 때 비용 무시하고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단 금액에 제한이 있겠죠. 채권 시장이 이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패닉으로 빠지지 않고, 주식시장이 패닉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건 모멘텀이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중소형주단에서는 엄청난 시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훨씬 큰 시세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물론 되게 커다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로요,
패닉으로 안 빠집니다. 뭐 앞으로 다 개소리입니다. 돈이 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금리를 언제 낮출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금리를 수요일날 금리 결정과 점도표가 같이 나오죠. 이번에 FOMC의 금리 결정이 됐을 때 금리 인상은 그냥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면 앞으로는 금리를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내려가겠구나.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은행에서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미국 국채죠. 금리를 내리면 연준에서 만약에 싹 받아가지고 다 도와줘요. 그래 내가 그거 액면가로 해줄게. 이걸 가지고 다들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위험해요?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면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 담보로 잡혀있는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물론 여기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30조인가 300조인가를 예치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공짜로 주시는 건 아니겠죠. 예치했으니까 예금 금리가 발생하겠죠. 이걸 가지고 대출을 나가고 빼줄 돈 있으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가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살려놓겠다는 건데, 만약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하면 퍼스트 리퍼블릭도 누군가 사면 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유동성이 고갈된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장기 국채를 리스크 헤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담보로 잡고 퍼스트 리퍼블릭은 망하게 하고 예금자 보호시켜주고 연준에서 금리 낮추면 끝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연준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 가격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래 최소한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채권에서 돈이 된다는 겁니다. 왜? 연준에서 금리를 못 올릴 상황이 됐으니까 그거를 채권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패닉이 나옵니까? 절대 패닉 안 나옵니다. 물론 대형주가 올라가진 않아요. 대형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실적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실적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환경만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자 보세요.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인데 영업이익 기준에서 4조가 나왔죠. 실적 돌파가 나오려면 직전 실적이 낮아져야 됩니다. 직전 실적이 낮아져야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딱 비교했을 때 실적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1분기 실적은 보면 영업이익 기준에서 14조죠. 매출은 무시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 이 14조라는 영업이익은 22년도 1분기에는 금리가 0%였죠. 그죠? 제로금리 수준이었어요. 0에서 0.25인데 0%라고 봐도 되겠죠. 제로금리 수준의 영업환경이랑 지금 5% 금리의 영업환경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다는 건 지금은 실적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주가가 4분기 때 5만원 초반까지 빠져서 반등이 나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 4조의 주가가 5만원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딱 기준에서 이 밑에는 언더슈팅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은요 4조에 대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받은 5만원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렇다는 건요 최소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는 되어야 되고 주가가 6개월을 선반영한다는 통념에 비춰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3분기는 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예상치가 1조 9천억입니다. 그쵸?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떠나서 최소한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더라도 1분기는 절대 못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하고 금리 차이가 5%가량이 나죠. 그쵸? 그러면 이 꺾이는 이 구간이 와야 최소한의 실적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여기서 실적이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은 되겠느냐? 그게 지금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즉 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대형주는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에코프로가 왜 올라요? 17, 2배, 정체 20% 상승, 또 2배, 3배. 물론 이건 예상치고요. 22년도는 확정 실적입니다. 주가 어때요? 물론 전 여기서 이격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이 망하고 있는데 물론 내가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일정 부분 주식과 채권에 포트폴리오를 갖춰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10억 이하의 투자자는 무조건 주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제가 지금 예를 에코프로로 들었는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과 최근에 강세 종목 뭐 있죠? 2차전지가 강했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셀바스 AI가 강세를 보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중소형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굳이 중소형주가 아니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시장
시장이고 지금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정말 가는 종목들, 정말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에 가까이 몰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최악이고, 그래도 나쁜 경우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횡보와 정말 미국이 큰일이 터져서 리먼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까지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지금 다시 뭐 돈을 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이런 거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이제는요. 지금은 무조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이런 종목이죠. 물론 저는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한 건 아니지만 그 제 커뮤니티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올해 200%, 300%, 400%, 500%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은행이 망한다든지 뭐 이런 노이즈를 다 무시하셔야 될 때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2011, 12, 1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강한 중소형주의 시세가 15년도까지 이어졌고 16년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만나면서 대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때 코스피가 2700을 처음 갑니다. 실제로요, 2011년부터 대략 2011년, 12년 정도부터 2016년 전까지는 코스피는 5년, 6년 동안이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2000, 2200 내려가면 1800 이렇게 계속 정체 구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 지금도 그렇게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대형주는 못 간다. 그리고 채권에서는 아직 먹을 게 너무나 많다. 왜? 금리가 아직 5%니까. 그래서 시장 패닉은 없다. 시장 패닉이 온다, 뭐 지구 멸망한다, 어디가 망했다, 이런 거 기다리다가는 좋은 시절 다 갈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